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실습 제로이드 팀의 시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앱을 먼저 빌드하겠습니다. 설치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대로 지금 여기 있는 코드대로 빌드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드 액티비티 월드 액티비티 싱글 모카. 처음 앱을 설치하고 앱이 실행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로그인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 앱은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는데 파이어베이스를 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도 기능을 아예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어 검색 하나는 로그인을 안 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 검색을 할 때는 단어 검색을 어떻게 하냐? 단어 검색 같은 경우에는 다음 사전을 이제 크롤링해서 다음 사전에 있는 데이터들을 파싱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표출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단어 검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리서치 잉글리시 하면은 여기 제이슨 모시기 베이스 URL 해가지고 이 함수가 있는데 여기 제이숲 실행 이거랑 일치를 한다는 거 보면은 제이숲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단어 검색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봤겠지만은 이렇게 단어 검색을 하면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플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해당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쫘르륵 뜹니다. 리스트 형태로 나열이 됩니다. 영단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 한국어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영어 어떤 거? 다음 사전 언급했어. 이제 한국 그 영단어가 이렇게 쫘르륵 뜹니다. 참고로 이때 사용하는 URL은 다음 사전 URL입니다. 이게 다음 사전 이거 보여줄까? 그냥 보여주는 거. 이렇게 다음 사전의 URL을 이용해서 데이터 파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 단어들을 출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단어 추가 버튼이 보이시죠? 이거는 다 단어를 추가하는 기능인데 지금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누르면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뜹니다. 즉, 이 단어 추가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로그인하지 않으면은 단어 검색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한국어랑 영어로 이제 검색을 했는데 이제 한번 그 한국어랑 영어로 검색을 했는데 단어를 검색할 때 이상한 문자를 넣어보겠습니다. 플레이하고 점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영어 공백조합이거나 한국어 공백조합 이런 다이얼로그 그 토스트 메시지가 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 하고 느낌표를 해면은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가 뜨면서 단어 검색을 거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어 검색을 할 때는 여기 영어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한국어로만 이루어지거나 아니 수거를 위한 공백만 있어야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랑 한국어 단어가 함께 섞여 있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토스트 메시지가 뜹니다. 하지만 수거 검색은 가능합니다. 수거 검색하면은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가 안 뜨고 단어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안에는 한국어, 영어, 공백 이 세 가지 문자만 들어가게 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검색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검색할 단어를 입력하세요. 이런 토스트 메시지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연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토스트 메시지가 중첩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떠있지 않는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상태에서의 기능을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제
기능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로그인을 해봅시다. 로그인을 누르면 이건 구글 로그인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계정을 클릭하면은 짜잔 이렇게 이렇게 버튼이 두 개가 더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어 검색 말고도 나만의 단어장, 단어 테스트 이 두 가지 기능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로그인을 하고 단어 추가 같은 것을 따로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나만의 단어장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단어 테스트를 하려고 해도 이 저장되어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지금 단어 테스트 자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아까 단어 검색을 눌러볼까요? 단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애플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뜰 겁니다. 아까랑은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단어 추가의 기능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어베이스를 여기서 먼저 그 단어를 먼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0단어를 검색하게 되면은 단어를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는데 한국어를 검색하면은 여기 이 단어를 한 개밖에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단어를 선택을 하고 단어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이어베이스 안에서 애플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뜻으로는 사과나무, 애플 이렇게 아까 선택한 그 두 개의 단어가 여기 그대로 붙여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뜻을 추가하든지 간에 이 틀린 횟수 밸류 값이 항상 붙여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단어를 추가하든지 간에 붙여 나오는 키워드인데, 이거는 이따 단어 테스트를 할 때쯤에 다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어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최종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단어를 검색을 누르면은 이렇게 한국어를 검색을 하면 아까처럼 이제 0단어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0단어를 검색하면은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어만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한 개밖에 선택 못하는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단어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이어베이스에 이제 똑같이 이렇게 단어가 정상적으로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거 한국어 검색 같은 경우는 왜 이제 단어 한 개만 이제 추가하도록 했냐 하면은,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냐 하면은 이 파이어베이스 안에서 이제 밸류 값 형태로 파이어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하지만 키값은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저희가 키값으로 삼은 거는 0단어입니다. 즉 키값은 중복이 될 수 없는데, 만약에 이제 0단어가 중복해서 나타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는 꼭 한국어를 검색하면 출력되는 영어는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파이어베이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파이어베이스를 보시면은 첫 글자가 이제 대문자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는 분명 소문자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 글자가 대문자로 변환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검색을 하든지 간에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변환이 되어서 저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어를 검색하고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저장이 되겠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 메모장에 있는 단어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콘텐트, 워치, 퍼체이스. 이렇게 한 번에 4개의 단어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를 볼까요? 파이어베이스를 보면은 한 번에 이제 4개의 단어가 한 번에 4개의 뜻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여기 리스트를 보면은 5개까지밖에 출력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뜻이 엄청나게 많은 어떤 0단어를 검색해도 최대 출력되는 이제 단어의 수, 단어의 수는 5개가 한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검색된 뜻이 5개보다 적다, 뭐 4개, 3개다 하면은 뭐 4개, 3개가 이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몇 개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이렇게 한 개만 추가를 할 수도 있고, 한 개만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드. 중단하다. 이렇게 한 개만 추가를 해도 여기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로 검색해서 영단어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최종 파이널 지갑 또한 이제 수거까지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있어. 수거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수거도 한번 이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단어 추가. 하면은 수거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제가 저장한 단어들은 여기 지금 다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어 검색에서 단어 추가는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추가된 단어를 이제 사용자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 나만의 단어장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단어장을 이용하기 이전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메인 화면에 관한 건데요. 앱을 처음 딱 실행을 했을 때 그 메인 화면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백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이제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메인 화면에 이동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이 디바이스는 이제 불러들이게 됩니다. 온 레즈뮤에다가 이 불러들이는 코드를 설정했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 이동을 할 때마다 이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갱신을 하게 됩니다. 디바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내용으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근데 이제 갱신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분명 네트워크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갱신을 하기 전에 이제 기능들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앱이 터진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제 그 시간 동안 아까 보면 알았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프로그레스바가 빙빙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메인 화면에 딱 이동을 했었을 때 나만의 단어장 버튼을 연타한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만의 단어장을 연타를 했어도 프로그레스바가 빙빙 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만의 단어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메인 화면에 이동할 때마다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갱신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시간이 걸리게 되는 작업은 이제 중간에 프로그레스바가 그래서 그 갱신하는 도중에는 이제 중간에 프로그레스바가 빙빙 돌게 해놨고, 중간에 프로그레스바가 빙빙 돌 때는 이제 이러한 이 버튼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접근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만의 단어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만의 단어장에는 아까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애플부터 와치까지 이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기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직접 본인이 암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단어를 외우다 보면은 여기 있는 단어를 수정해야 될 수도 있고, 추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삭제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이 나만의 단어장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탭이 바로 이 밑에 이 탭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들을 한번 그거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에다가 그걸 해보겠습니다. 그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이제 어떻게 가하냐. 이거를 꾹 누릅니다. 롱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이얼로그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뜻을 이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일단 맨 처음에 뜨게 되면 이거는 여기 스피너로 이제 뜻이 내가 저장되어 있는 뜻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뜻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애플을 선택을 하고 사과 이렇게 확인을 누르게 된다면은 애플이 이제 사과로 변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뜻 수정뿐만 아니라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뜻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과에서 애플 사과나무에서 나는 이 사과나무라는 뜻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사과나무라는 뜻을 삭제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꾹 누르고 이제 대상이 되는 이제 뜻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뭘 입력하냐? 삭제. 이거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과라는 뜻이 없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를 확인해 볼까요? 파이어베이스. 아까까지만 해도 이제 애플 사과나무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이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가 이제 이제 하나만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수정한 내용들이 파이어베이스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뜻 수정이랑 뜻 추가 역시 할 수도 있습니다. 뜻 추가 역시 할 수 있습니다. 뜻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널이라는 거에서 뜻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뜻 추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에 입력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만의 단어장에서 뜻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 파이어베이스 안에서도 이렇게 원래는 최종만 있었는데 마지막이라는 이제 단어가 뜻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뜻 수정 말고도 이렇게 어떤 영단어에 걸려있는 뜻을 추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뜻 수정, 뜻 추가 이런 거를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동시에 하고 싶으면 동시에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워치라는 거에서 뜻 수정이랑 뜻 추가를 동시에 하고 싶다고 하면은 동시에 같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시계 예를 들어 보다를 지켜보다로 바꾸고 그 다음에 뜻을 추가할 때 손목시계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뜻이 여러 개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수정과 동시에 추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를 보면은 역시 파이어베이스에도 이게 손목시계, 시계, 지켜보다 이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 한 거 있나? 뜻 삭제.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단어를 다 외웠다 하면은 이제 뜻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서스펜드라는 단어를 다 외웠다 하면은 이 서스펜드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뜻 삭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꾹 누르고 삭제를 누르고 나만의 단어장에서 삭제하기 전에 확인을 누르면은 여기서 삭제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파이어베이스 안에서도 이 서스펜드라는 단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만의 단어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사용자가 직접 조절을 하고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아까 파이어베이스에 저장이 될 때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서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해서 저장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자세히 보시면 A부터 시작해가지고 W까지 끝나는 단어가 이제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단어를 추가를 하더라도 이제 단어는 A, B, C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서 이제 여기에 사용자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검색을 해서 여기 단어를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단어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 다이얼로그가 뜨는데 여기서 사용자가 임의로 뭐 추가하고 싶은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클럭이라는 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클럭.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비어있는 상태로 이제 추가를 누르게 된다면은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가 떠서 단어 추가를 못하게 막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계. 하고 누르면은 여기 클럭에 시계가 이제 추가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파이어베이스 안에서도 이 시계가 정상적으로 추가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버튼. 바트를 추가했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가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분명 소문자로 입력했지만은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변환되어서 이렇게 저장이 되고, 또한 저장이 될 때 단어들이 정렬이 된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용자 지정 단어 추가에는 이제 재밌는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똑같은 단어를 추가하고자 하면은 이제 덮여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스트레스란 단어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똑같이 이제 덮어 씌운다고 해봅시다. 똑같이 이제 추가를 해본다고 해봅시다. 스트레스를 입력하고 강조하다 추가를 누르면은 이렇게 단어가 덮여 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아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추가를 하니까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막 새로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존에 있는 스트레스 단어를 대체하는 식으로 이렇게 강조하다, 이렇게 덮여 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에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파이어베이스 안에서도 이 스트레스 이렇게 강조하다라고 덮여 씌워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다 됐나? 뜻한 게 있을 때. 맞아. 그리고 아까 이제 뜻 삭제 기능이 있지 않았습니까? 뜻 삭제를 하려는데 만약에 뜻이 한 개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뜻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한 개의 뜻을 삭제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삭제 하면은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뜻이 한 개밖에 없다고 뜨면서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뜻을 삭제를 할 거면은 최소 뜻이 2개 이상은 있어야지 뜻이 삭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나만의 단어장 안에 있는 기능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더 할 거 없겠지. 검색. 그러면 이제 나만의 단어장 안에 검색 기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만의 단어장에서 검색은 뭐냐? 아까 그 단어 검색과 뭐가 다르냐면은, 단어 검색은 단어장의 이제 검색 기능을 파싱해서, 즉 세상의 모든 단어들을 검색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준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단어 검색 기능은 지금 이 검색 범위가 나만의 단어장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즉, 이 안에서 검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내가 올바른 단어를 입력했다 하더라도 여기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단어들은 검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영단어 검색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단어장 안에 있는 이 영어를 검색하는 거, 영단어를 검색하는 것이고, 뜻 검색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단어장 안에 있는 이제 여기 이제 한국어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영단어를 먼저 검색해 보겠습니다. 클럭을 검색해 볼까요? 클럭을 검색하면은 여기 나만의 단어장에 아까 있던 클럭이 그대로 여기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이거는 사용자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클럭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구별을 안 하고 와치로 해봐요.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구별을 안 해도 검색을 해도 정상적으로 이 안에 있는 단어들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대문자 소문자를 이 안에서는 절대로 아예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단어를 검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레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토스 메시지와 함께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하게 됩니다. 영단어 검색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뜻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뜻 검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어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뜻 검색으로 시계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계라는 것이 이제 두 개가 둘 다 이제 시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단어가 이제 둘 다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게 되면은 고릴라를 입력해 보면은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뜻 검색됐겠지? 나만의 단어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오답노트가 이거는 오답노트 기능이긴 한데 이거는 단어 테스트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이거를 여기에 뭐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단어 테스트에서 틀린 단어들을 이제 여기다가 보여주는 것인데 아직은 단어 테스트를 실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틀린 단어가 없어서 아직 여기에 출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만의 단어장 기능까지는 이제 설명을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어 테스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어 테스트는 주어진 시간 안에 이제 나만의 단어장 안에 있는 단어들을 이제 시험 범위로 해서 사용자가 그걸 직접 테스트를 보는 것을 뜻하는 테스트를 보는 기능입니다. 먼저 그래서 제한 시간을 먼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한 시간 같은 경우는 숫자밖에 입력을 못 받습니다. 뭐 점을 입력하려고 하면 입력이 안 됩니다. 또한 최대 두 글자까지밖에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두 글자 넘어서 입력하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예 입력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분이고 여기가 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아무것도 입력 안 한 상태로 이제 단어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은 여기는 자동으로 분은 1, 초는 30 이렇게 설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6분 30초로 해가지고 단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0단어를 이제 보여주고 0단어를 보여주면서 이제 한국어 테스트는 문제로 이제 0단어를 출력하고 사용자가 한국어를 입력하는 테스트이고 이제 영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문제로 한국어를 보여주고 사용자가 영어를 입력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먼저 한국어 테스트부터 시행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먼저 그러면 시행하게 되면 이 5초간의 이제 5초간의 대기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5초간의 대기 시간이 끝난 다음에 나만의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게 여기 뿌려주게 됩니다. 아까 나만의 단어장 애플, 펄체이스, 스트레스, 온디, 아들랜드 모두 다 나만의 단어장 안에 있던 그런 단어들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정한 시간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0이 된다면 자동으로 59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1번 단어부터 이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사과. 여기서는 개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을 누르면은 개인이 되지 않습니다. 완료를 누르면은 여기 프로그레스 바가 갱신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바가 갱신이 되면서 또한 동시에 내가 이제 완료한 단어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뜨는 단어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이 숫자가 이제 현재 단어 문제 넘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거 역시 갱신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단어 이동을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 단어 이동을 통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단어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보여지는 단어가 바뀌게 되고 여기 이제 단어 넘버 역시 갱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단어를 누르면은 이거 역시 10번째 단어로 이제 갱신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10번째 단어의 스트레스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단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강조하다. 10번째 단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10번째 단어 역시 이렇게 완료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단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단어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방금 10번째 단어를 완료를 눌렀더니 첫 번째 단어로 되돌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 테스트를 해나가면 됩니다. 단어를 이제 단어 테스트를 몇 번 좀 시행해 보겠습니다. 구매하다, 다음에 시계. 이런 최종 보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단어 테스트를 시행할 때마다 이 초록색 프로그레스 바가 갱신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개의 이제 단어를 입력을 했으니까 한 70% 정도가 채워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완료한 단어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단어는 이제 미제출한 상태로 놔두고, 일부 단어는 아예 완료를 누르지 않고, 이 어떤 단어는 그냥 아무것도 입력 안 한 상태로 한번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오버한 단어를 그냥 아무것도 입력 안 한 상태로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완료가 누르면 일단 이 프로그레스바가 갱신이 됩니다. 단어 테스트를 이렇게 한번 간단한 단어 테스트를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끝내봤습니다. 그리고 다 완료됐다면 제출을 누르면 됩니다. 제출을 누르면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해서 이렇게, 네. 여기 문제가 써여져 있고, 이제 정답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의 답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맞은 것들은 파란색, 틀린 것들은 빨간색으로 되어서 이제 맞은 거 틀린 거를 구분해서 보여주고, 맞은 문제수 해가지고 정답률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틀린 문제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 파이어베이스에 갱신이 되게 됩니다. 파이어베이스를 한번 보실까요? 아까 제가 이제 단어를 추가할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이 틀린 횟수가 이제 여기 붙여지게 된다고 했죠. 바로 이 틀린 횟수가 여기서 쓰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틀린 단어들이 뭐냐면은, 바틀이 제가 아까 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틀이 원래 틀린 횟수가 0번이었는데 이 바틀 틀린 횟수가 한 번으로 새로 갱신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콘텐트, 월렛, 와치, 온디 아더핸드 이런 틀린 단어들이 모두 틀린 횟수가 갱신되었고, 그렇지 않은 단어들은 틀린 횟수가 갱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틀린 단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틀린 단어들을 틀린 단어들을 사용자는 이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홈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나만의 단어장으로 들어가면 아까 텅 비어있었던 오답노트 쪽이 이렇게 틀린 단어들이 갱신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잠깐 끊어도 더 위험해. 음. 속이 먼저 끊어졌다. 이 파이어베이스 안에서도, 파이어베이스 한번 보여주자. 파이어베이스 안에서 이제 바틀 클럭, 바틀 콘텐트, 월렛, 와치 해서 이제 다 이제 틀린 횟수가 갱신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틀린 횟수가 오답이 갱신된 이제 단어들이 여기 나만의 단어장에서, 즉 한 번이라도 틀린 횟수가 있는 단어들이 이 나만의 단어장에서 이렇게 갱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 중에서 내가 이제 다 외웠으니까 이제 얘는 더 안 봐도 돼 하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게 꾹 누르고 삭제했겠습니다. 다이얼로그가 뜰 것입니다. 여기서 네를 누르게 되면은 이 나만의 단어장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단어장의 오답 노트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를 보시면은 방금 와치가 이제 1이었는데 이제 0으로 이제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즉 틀린 횟수가 1에서 0으로 이제 갱신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틀린 단어들은 이렇게 나만의 단어장 안에서 오답 노트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어 테스트를 가서 이번엔 0단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아예 빈 상태로, 아예 입력을 안 한 상태로 0단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0단어 테스트를 하면은 이렇게 한국어가 뜹니다. 한국어가 뜨는데, 아까 보면 아시다시피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이제 한국어 뜻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건 한 개가 뜨냐? 이러고 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개가 뜨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개가 떠져 있는 한국어 중에서 그 중에서 랜덤으로 한 개를 골라서 여기다가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이거의 정답은 펄체이스인데, 펄체이스는 구매하다는 뜻도 있었고 다른 뜻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매하다, 사다, 뭐 구입하다, 매수하다 이렇게 네 개들이 있었는데 넷 중 하나가 이제 랜덤으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넷 중 하나가 랜덤으로 선택되어서 출력이 넷 중 하나의 매수하다가 선택이 되어가지고 여기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몇 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 출력되는 단어랑 뭐 방식을 뭐 내가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단어 그런 것만 제외하면은 한국어 테스트랑 뭐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은 자동으로 단어 테스트가 종료가 됩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끝나면은 자동으로 테스트 결과로 넘어가게 되고 지금까지 테스트 결과를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맞이죠. 테스트 결과가 보여주는 거는 이제 아까 한국어 테스트 했던 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랑 정답 이렇게 문제랑 정답만 좀 바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한국어 테스트랑 똑같이 이제 단 틀린 횟수를 갱신을 하게 됩니다. 틀린 횟수를 한번 파이어베이스의 틀린 횟수를 볼까요? 바터는 한국어 테스트에서 틀렸고 영어 테스트에서 틀렸습니다. 이 틀린 단어 횟수가 이제 두 번으로 갱신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디 아더랜드나 월렛이나 뭐 원래 컨텐트 다 틀린 횟수가 한 번에서 두 번으로 갱신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맞아가지고 틀린 횟수가 아예 갱신이 안 됐네요. 이렇게 갱신된 틀린 횟수는 이제 나만의 단어장에서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단어장에서도 아마 어떤 거는 이제 두 번이 틀렸다고 이제 갱신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백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은 원래라면은 그 직전인 한국어 테스트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지만은 백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이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no history가 true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나만의 단어장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틀린 횟수가 어떤 건 한 번, 어떤 건 두 번 이렇게 갱신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제 틀린 횟수가 이제 차례대로 정렬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번인 거 먼저 출력되고, 그 다음에 두 번인 거, 그 다음에 두 번 이런 식으로 틀린 횟수가 이제 정렬이 되어,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좀 확인이 좀 많이 확인하는 게 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어서 단어 테스트를 한 번 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여기다가 99를 넣어 보겠습니다. 6. 이게 99로 설정이 된다면은 60보다 큰 숫자로 설정이 된다면은 초는 자동으로 59로 정해져서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한국어 테스트를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59로 이제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뭐야. 시계. 또 뭘 할까? 이번 거 좀만 빠르게. 파이널. 그리고 제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틀린 횟수가 다시 갱신이 되었을 겁니다. 다시 보기를 누르게 된다면은, 여기 제한 시간 설정 화면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단어장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한 번인 것도 있고, 두 번인 것도, 세 번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틀린 횟수가 적은 순서에서 큰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설명할 거 있나? 네트워크. 맞아. 이게 네트워크.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능들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마쳤고, 제가 지금 설명한 기능들은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이제 그거를
기능들을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희 앱은 파이어베이스에서 원격 통신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앱을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사용자가 뭣도 모르게 강제 종료를 시켜버릴 수도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에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기능들을 또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끊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어 검색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 주세요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메인 화면에 돌아가면은 파이어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갱신한다고 했었죠.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네트워크의 메인 화면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러한 접속 실패 다이얼로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종료랑 재연결 중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이 두 개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앱을 아예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시 재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다시 연결하고 재연결하면은 다시 갱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네트워크를 끊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단어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만의 단어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 네트워크가 끊겨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단어 추가, 수정, 삭제 이런 기능을 아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눌러도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해 주세요. 이거를 꼭 눌러도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해 주세요. 처럼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추가, 수정, 삭제 등 편집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답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꼭 누르게 된다면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해 주세요. 가 뜨면서 아예 기능을 실행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다만 이 단어 검색은 가능하도록 놔줬습니다. 즉 나만의 단어장에서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편집 기능을 아예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게 뜹니다. 여기서 다시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재연결. 그리고 다시 네트워크를 끊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테스트를 눌러보겠습니다. 네트워크가 끊어져 있어도 단어 테스트는 아마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가 끊어져 있어도 이렇게 단어 테스트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프로그레스 바가 작동되고 뭐 단어 이동사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출을 하고 이제 채점까지 받을 수도 있고 정답률까지 찍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무엇이 문제냐면은 이렇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틀린 횟수를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가 이제 출력이 됩니다. 즉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틀린 횟수가 아예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채점까지는 다 되어 있지만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아서 틀린 횟수가 파이어베이스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종료를 누르게 된다면은 앱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다시 네트워크에 킨 상태로 앱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트워크 킨 상태로 앱 접속하면 이렇게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 이제 회원 타이틀입니다. 회원 타이틀을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회원 타이틀 하면 되겠지. 회원 타이틀을 하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다 날아가게 됩니다. 한번 이거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파이어베이스를 보면은 지금 여기 되게 많은 단어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회원 타이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 타이틀 하게 되면은 이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이 모두 날아가게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회원 타이틀은 내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을 모두 삭제하는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저희가 준비한 기능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